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늙어서 혼자 남게 되면 어쩌지? 괜히 외롭고 좀 서글픈 느낌 들죠? 근데 말이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잘 지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으로 인정받는 시대예요. 오늘은요, 노년기에 혼자 지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더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왜 혼자를 연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찬찬히 나눠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따뜻한 응원의 표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누구랑도 잘 지내야 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도 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젠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엔 불편한 사람이라도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나는 굳이 불편해질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들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만나는 관계, 지치면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놓아주다 보면 내 안에 진짜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상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구나.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과정이 바로 관계를 놓는 연습입니다. 관계를 놓는다고 해서 고립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식이죠. 나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는 것, 그게 노년기의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나서야 진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엄마, 아버지, 회사원, 사장님. 늘 어떤 자리를 지키고 어떤 이름으로 불렸죠. 그 역할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내 몫이라 믿고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자리도 물러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사실 무서운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역할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나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던 분들 많잖아요. 그땐 그냥 먹고 살기 바빴지. 내 시간은 없었어.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미뤄온 세월이 담겨 있어요.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뭘까? 그 질문은 절대 늦지 않은 질문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일 수도 있어요. 역할을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좀 허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의 얼굴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예전엔 가족 생각하느라 하고 싶은 거 참은 적 많았잖아요. 영화 보고 싶어도 미뤘고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안 갔고 내 기분보다 가족 기분이 먼저였고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차분히 돌아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진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역할로 꽉 채워진 삶에서 이제는 이름 없는 나로 내가 나에게 주는 진짜 인정을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자유로운 자아의 발견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줄어요. 예전엔 시끄러운 모임에서도 중심에 있었고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두 마디 툭툭 던지고는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쩌면 그게 나이 드는 거고 자연스러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되죠. 젊을 땐 늘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조차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외로울 수 있어요. TV만 켜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보면 괜히 쓸쓸해지고 소외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잠깐 TV를 끄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뭘까? 이런 혼잣말 속에서 문득 예전엔 몰랐던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아직 이걸 놓지 못했구나.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건 사실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였구나. 그런 걸 하나씩 깨닫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면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말은 줄지만 그만큼 생각은 깊어지고 생각이 자라면 삶의 방향도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결국 주변이 지쳐갑니다. 외롭죠. 나이 들수록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그냥 멍하니 하루가 지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땐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립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버지, 오늘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묻던 자식들도 점점 바빠지고 지치게 되며 통화가 짧아지고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운하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얘기라도 안 하면 누구랑 말하고 살아? 맞는 말이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 외로움을 자꾸 타인에게 기대면 상대방은 점점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계속 걱정과 부담을 주게 되면 엄마한텐 뭐든 말해줘야 하니까. 라는 마음보다 또 전화 오겠네.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해요. 나 혼자서 외로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 기분이 가라앉을 때 산책을 나간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조용히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덜 지우게 됩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요,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보다 평안이 느껴지죠. 그런 어른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혼자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런지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 너무 깊은 기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어떤 분은 매일같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 인사부터 저녁 식사 메뉴까지 전부 공유하면서 그게 서로에게 정이라고 믿으셨죠. 근데 어느 날 친구 쪽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대요. 나도 힘든데 너무 지친다. 라는 이유였죠. 그걸 들은 그분은 큰 상처를 받으셨고요. 그 후에야 깨달으셨대요. 내가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누군가와 있을 때 더 편안할 수 있구나. 혼자 있는 힘이 없으면 관계 안에서 자꾸 무게 중심이 틀어져 버립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무심해? 너만 바쁜 거야.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 도금이 가죠. 그래서 혼자 있는 힘은 곧 사람들과 오래 잘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혼자가 편안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도 좋지 않겠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 혼자여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었죠.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병원도 혼자 가는 사람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 들면 자유가 참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 자유는 밖에서 주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자유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먹을까? 누구랑 약속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냥 눈 오는 날엔 창밖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엔 조용히 동네 한 바퀴 산책. 이런 게 진짜 호사 아닐까요? 누구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마음에 들면 되는 삶. 이런 자유는 젊을 땐 몰랐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자유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그래도 외로움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아요. 그 감정조차도 나만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조용히 마주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약점이 아니라 성숙함이 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삶의 질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내 삶의 질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시나요? 누구 약속도 없고 딱히 정해진 일정도 없을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를 챙기는 하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햇살 들어오는 창가에서 조용히 라디오 틀어놓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늦은 오후엔 내가 좋아하는 글귀 한 줄 써보는 거죠. 그 작은 시간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다독이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불안도 줄고 짜증도 줄어요. 감정이 덜 흔들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돈이 많고 없고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나답게 보내고 있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텅 빈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내면의 힘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 힘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고독이라는 말, 예전엔 좀 무섭게 들렸죠. 왠지 외롭고 쓸쓸한 사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그 단어가 다르게 들립니다. 고독력이라고도 하죠. 혼자 있는 힘,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독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연락을 안 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고독력이 있는 어른이에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엔 친구도 점점 멀어지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지면서 자꾸만 허전해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대요. 이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뜨개질을 배우고 손편지를 쓰고 예전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채워나가셨어요. 고독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속에 머물 줄 아는 법을 배운 거죠. 그게 바로 고독력입니다. 우린 결국 인생 후반전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그 시기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보내려면 고독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고독력은 혼자 살아가는 힘이자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입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노년기의 진짜 자산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함. 나중에 아들한테 기대면 되지. 나는 딸이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근데 세상 일이란 게 항상 기대처럼 흘러가진 않아요. 자식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챙긴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노년에는 가장 먼저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신세 지지 않고 사는 삶. 쉽진 않지만 그만큼 당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되 가능한 일은 내가 먼저 해보는 거죠. 밥도 내가 챙겨 먹고 병원도 혼자 다녀보고 약속 시간도 내가 직접 조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스스로 하다 보면 나 아직 괜찮네?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부탁 안 해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는 자식들도 오히려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어른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우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누구한테 기대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좀 더 아껴볼까? 이런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된 삶은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만 있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립이죠. 누구랑도 연락하지 않고 문 밖도 잘 안 나가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다치고 몸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노년에는 이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되 세상과는 연결된 사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은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 인사 건네기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 번 신청해 보거나 가벼운 산책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 맞추고 인사하기. 이런 작은 연결들이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자주 연락 못 하더라도 가끔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하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외로움을 참는 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연결을 이어가는 것. 그게 고립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도 누가 내게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혼자 잘 지내되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바로 노년의 진짜 품격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서글프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자유롭고 단단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 조금은 드셨을 거라 믿어요. 노년은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혼자라는 말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용기로 들릴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훨씬 더 빛나게 될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몇 번 더 돌려보세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멋진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 곁에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